예, 안녕하십니까. 예, 추영아 선생님입니다. 네, 드디어 이제 이번 두 번째 단원인 이제 이계 선형 상미분 방정식이라는 내용 같이 한번 봐볼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어떤 것이냐면 그 이계 선형 상미분 방정식 중에서도 호모지니어스의 경우에 이제 제차 선미분 방정식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저희가 이제 두 번째 단원 이제 보도록 하죠. 이제 첫 번째 단원의 특징은 뭐였죠? 걔네들이 이제 차수가 1차에 이제 first order, 그래서 상미분 방정식이 한다면 이번 저희가 이제 오늘부터 볼 이제 챕터 2라고 하는 거는 세컨 오더죠, 세컨 오더. 세컨 오더이기 때문에 2차 선형 상미분 방정식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세컨드 오더, 리니어, ODE를 뜻합니다. ODE. 그러니까 2차 선형 상미분 방정식 뜻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배울 건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호모지니어스 꼴을 써야 할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첫 번째는 2-1의 거를 보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상미분 방정식, 그 세컨 오더, 호모지니어스 ODE스 볼 겁니다. ODE. 그러니까 한글로 써드리면 이겁니다. 얘네들은 이게 제차 선형상 미분 방식입니다. 선형상 미분 방정식.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이 이제 세컨 오더 호모지니어스 ODE라는 걸 먼저 확인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 첫 번째는 걔네들의 선형상 미분 방정식이 뭔지부터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맨 처음에 1번부터 볼 겁니다. 1번 보시면 이겁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가 세컨 오더 그 리니어 ODE를 한번 봐볼게요. 세컨 오더 리니어 ODE라고는 이게 그 선형상 미분 방정식 봅시다. 어떤 것을 이게 선형상 미분 방정식을 얘기하는지 한번 그거에 대한 꼬락선이나 한번 보거든요. 어떻게 되는 꼬락선이냐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분 방정식이라는 것은 그 미분 방정식 식이 있고 거기에 관한 초기 조건이라고 하는 이니셜 밸류가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 이니셜 컨디션.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가 이니셜 밸류 프로블럼이라고 하는 초기 조건, 초기값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걔네 초기값 문제의 식 자체가 어떻게 주어지냐면요. 세컨 오더이기 때문에 걔네들 차수가 몇 차? 2차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이게 선형상 미분 방정식 한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첫 번째 y2 프라임 플러스 어떻게 하냐면 pt의 y 플러스 qt의 y가 되는 상태가 바로 뭐가 되냐면 g의 t꼴로 되는 임의 방정식이 우리가 뭐라 하냐면 세컨드 오더 리니어 그 ODE스를 얘기합니다. 세컨드 오더 선형 미분 방정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걔네들 초기 조건은 당연히 하나가 아니고 두 개가 있죠. yt 제로의 값을 y 제로라는 식이 하나 줄 것이고 y 프라임의 t의 제로의 값을 뭐라고? y 프라임의 제로라고 하는 두 개의 조건을 준다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선형상 미분 방정식의 꼬락선이 될 거예요. 이게 되는 꼬락선이 될 것인데 그럼 우리가 언제 얘네들을 제차 즉 호모지니어스하고 넌 호모지니어스가 언제가 될 건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개념이 얘네들 중에서 어떻게 되냐? 우리가 얘네들에 있는 선형상 미분 방정식 꼬락선이가 는 뒤에 있는 GT라는 꼬락선이 있는 함수가 있잖아요. 그 함수가 어떻게 되냐면 GT가 0으로 됐으면 걔네들 뭐라고 하냐면 제차라고 하는 호모지니어스 꼬락선이 돼요. 호모지니어스가 되는데 걔네들이 아닌 거 이걸 의미하고 나머지 꼴이 있는 거죠. 이상 상수가 아니고 걔를 일명 영어로 하면 otherwise라고 하거든요. otherwise 그 이외의 것은 뭐가 되면 non homogeneous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차하고 비제차라고 얘기하죠. 그냥 써드릴게요. 얘네들이 바로 제차 방정식이 될 거죠. 제차 방정식이 될 것이고 얘 뭐가 되냐면 이제 비제차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두 번째 있는 선형상 미분 방정식의 두 번째 꼬락선이를 이제 알 수 있는 건데요. 그럼 얘네들에 갖다 우리가 한번 예제를 보시면 이렇게 예제를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예제는 이런 거 있습니다. 첫 번째 예제는 우리가 방정식을 잡았을 때 6의 y의 2', y2'하고 마이너스 5의 y의 프라임에 그 다음에 플러스 y는 0이라고 됐고요. 그럼 걔네들의 초기 조건은 y 제로 값은 4라고 돼 있고 두 번째 y 프라임의 제로 값은 뭐라 되냐면 0이라고 됐답니다. 그럼 얘네들은 이제 어떤 방정식인지 확인해 볼 건데요. 맨 처음에 이 식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이 식을 바꿔보기 위해서 뭘로 나누냐면 6으로 나누려면 y2 프라임 빼기 뭐죠? 6분의 5의 y 프라임 플러스 6분의 1의 y 값이 뭐가 되죠?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걔네들 뒤에 있는 이 뒤에 값이 무슨 꼴? 0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세컨 오더 리니어 ODE 중에서 어떤 거? 호모지니어스 꼬락선이 되죠.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세컨 오더
리니어 방정식이 되면서 걔네들은 무슨 방정식? 호모지니어스 꼬락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우리가 첫 번째는 예제도 한번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이런 것도 있어요. 두 번째는 한번 봐볼게요. 얘네 두 번째 쓰기 시작하면 두 번째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y2'에 플러스 25의 y, 25의 y가 됐고 그다음에 플러스 이 값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의 코사인의 x라는 식이 있다고 한답니다. 코사인 x식. 그럼 예를 보시게 되면 이 식은 어떤 식이냐면요. 봤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y2'하고 y하고 y'에 있는 앞에 있는 pt의 값이 0으로 되는 이런 꼬락선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도 뭐냐면 2'이기 때문에 뭐가 되냐면 세컨 오더 리니어 방정식이 되면서 봤더니 뒤에 있는 꼬락선이 0이 아니고 이미 함수가 주어졌죠? 그 얘네들은 무슨 지니어스? 넌 호모지니어스가 됩니다. 비제차 방정식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첫 번째로 본 거는요. 이제 이게 선미분 방정식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해 본 거거든요. 이런 식의 첫 번째 있는 식이 될 거고 이제 얘네들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볼 거냐면요. 얘네들의 가장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인 그 슈퍼포지션 프린시플이라고 하는 중첩의 원리라는 거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두 번째 내용은 이제 어떤 거냐면 문제를 풀기 위한 어떤 것이냐면 중첩의 원리라는 게 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럼 얘네들을 이제 2차 선미분 방정식 이제 풀어야 돼요. 근데 걔네들을 풀라고 봤더니 그냥 아무렇게나 막 풀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걔네들을 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 중첩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는 이제 뭐가 있냐면 중첩의 원리라고 있습니다. 중첩의 원리를 영어로 일명 슈퍼포지션 프린서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슈퍼포지션 프린서플. 그럼 얘네들이 이제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이제 중첩의 원리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얘네들을 한번 이제 정리 한번 쓰도록 합시다. 어떠한 정리를 갖고 있는지 한번 봐볼게요. 얘네들은 중첩의 원리라고 하는 정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y1하고 y2라는 그 방정식의 해가 있는데 그 방정식의 해를 이게 제차 선미분 방정식의 일반적인 해라고 한번 잡아보도록 합시다. 이미 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y1하고 y2를 뭐라 할 거냐면 이게 선형 제차.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이 제차 방정식, 호모지니어스 꼬락선이면 돼야 돼요. 호모지니어스 제차 선형상 미분 방정식. 방정식인데 그 방정식이 어떠한 꼬락선이냐면 이렇게 되는 꼬락선입니다. 호모지니어스이기 때문에 뒤에는 0이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y2' 플러스 p의 t에 y'에 플러스 q의 t에다가 y의 값이 뭐가 되는 0으로 되어 있는 꼬락선이래 해라고 합시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성질을 갖고 있는 게 우리가 이게 중첩의 원리냐면요. 그러면 얘네들이 갖고 있는 y1하고 y2를 뭐라고 하고 있었냐면 걔네들의 실수배의 합으로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그 의미의 y라고 하는 것을 뭐로 잡냐면 c1의 y1 플러스 c2의 y2라고 이렇게 쓸 건데 얘처럼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이처럼 이렇게 그 실수배를 하면서 걔네들이 더해져 있는 꼬락선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1차 결합입니다. 그 1차식에 대한 결합이기 때문에 얘네들 1차 결합이라고 하고 1차 결합은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고 하는 1차 변환의 값도 뭐가 되냐면 이 방정식에 해봐야 된다. 네, 이게 바로 우리 어떤 거냐면 첫 번째에는 걔네들 중첩의 원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중첩의 원리의 뜻이 어떤 거냐면요. 이미의 그 선형상미분 방정식에 제가 알고 있는 이미의 두 개의 해가 있다고 치면 걔네들 어떤 해? 리니어 컨비네이션, 즉 1차 결합골로 되어져 있는 y는 c1y1 플러스 c2y2라고 하는 그 방정식의 해도 얘네들에 있는 방정식의 해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럼 우리가 얘네들이 왜 되는지 한번 증명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증명은 얘네들이 여기 있는 방정식이 되기 위해서는 대입했을 때 어떻게 하면 되죠? 성립하는지 한번 밝히시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첫 번째 보시면요. 얘네들 보시면 y1이나 y2의 값이 얘네들의 선형 미분 방정식의 해이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어떠한 특징을 알고 있냐면 y1의 2' 플러스 pt의 y1의 프라임 플러스 qt의 y1의 값이 0이라는 거고 두 번째는 y2의 2' 플러스 pt의 y2의 프라임 플러스 qt의
qt의 뭐가 되냐면 y의 2의 값도 뭐라는 거? 0이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다. 방정식의 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번에는 여기에 있는 이 방정식의 해도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성립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넣게 되면 이게 됩니다. C1의 Y1 플러스 C2의 Y2의 프라임의 2 프라임 쓰시고 그럼 걔네들 이제 어떻게 하냐면 P에 T를 붙여주신 다음에 C1 그러니까 C1 Y1 플러스 C2 Y2 걔네들이 프라임이고 플러스 QT 그럼 C1 Y1 그다음에 C2 Y2라는 것이 있다고 봅시다.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어차피 우리가 알고 있는 방정식의 그 미분은 각각을 미분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상수는 미분 안 할 거고 여기는 변수만 미분하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 첫 번째는 여기 있는 이식하고 여기 있는 이식하고 여기는 이식을 한번 묶어보도록 합시다. 그럼 묶어보려 봤더니 뭘로 묶을 수 있냐면 C1으로 묶을 수 있거든요. 그럼 C1을 묶게 되면 Y1의 2' 플러스 그 다음에 PT의 Y1 프라임 플러스 QT에 뭐가 되냐면 Y1이 붙는다는 것도 하나 알 수 있고 나머지 식을 묶게 되면 뭘로 묶을 수 있냐면 C2로 묶을 수 있습니다. 그럼 C2로 묶게 되면 Y2의 2' 플러스 PT의 Y2의 프라임 플러스 QT에 뭐가 되냐면 Y2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의 조건에서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요. 얘네들의 값을 즉 Y1의 값이 이 방정식의 해기 때문에 이 값도 0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값도 뭐가 되죠? 그렇죠. 여기 있는 Y2의 값도 이 방정식 해기 때문에 는 0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0 플러스 0의 값이 바로 뭐가 되냐면 는 0이기 때문에 우리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 걔네들이 있는 Y라고 하는 C1의 Y1 플러스 C2의 Y2도 바로 뭐가 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솔루션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얘네들의 증명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얘네들이 그 어떤 것이냐면 중첩의 원리, 즉 슈퍼포지션 플리스포리아라는 뜻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선형 제차 방정식, 그 제2계 제차 선형 미분 방정식에 해가 두 개가 있다고 하면 걔네들이 어떤 꼴? 1차 결합, 리니어 컨비네이션 꼴학성이 되어 있는 근도 얘네들이 해가 된다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다는 뜻인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얘네들의 목적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볼 거냐면 여러 가지 함수의 꼴학선을 보고요. 걔네들이 어떻게 성립이 되는지를 한번 봐보도록 한번 할게요. 예를 지어보고 예제들을 한번 몇 가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얘네들이 있는 중첩의 원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얘네들 문제를 풀기 위한 100% 중요한 성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버리지 마셔야 되고요. 꼭 기억해야 될 성질입니다.